친정을 무시하고 자신들보다 낮게 보는 시댁 어른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못하고 고집하는 집안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남편들까지도 친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 또한 그럴 경우 참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먼저 사연을 들어보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친정은 남이라는 시어머니, 올해 30대에 접어들었고 결혼한 지는 2년 조금 넘은 육아 휴직 중인 여자입니다. 친정은 남이라는 시어머니 때문에 신랑과도 다투었는데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진짜 이혼 위기까지 갔었는데 남편에게 어머니께 연락 안 드리고 안 뵙는다는 조건 하에 일단락 되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전화번호 차단하고 일절 연락 한번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2달이 흘렀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저는 친정에서 꼬박 5일 동안 있었고 남편은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남편도 저희 친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어제 핸드폰을 바꿔서 다시 어머니 번호를 차단하던 중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러버려서 벨소리가 한번 울렸는데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화가 걸렸나 봅니다. 수신 차단하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로 눌렀다고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전화 안 왔냐고 해서 번호 차단해서 안 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언제까지 연락 안 하고 살 건데?" 이러더라고요. 이제 겨우 2달 지났고 저나 어머니나 그 어떤 화해의 제스처 같은 건 없었는데 연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연락 안 하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추석 연휴 때도 첫날은 좀 마음이 무거웠지만 친정에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똑같이 음식 준비 도와드리고 설거지 도와드리고 할 건 했지만 내가 한 번 하면 언니가 한 번 하고 엄마랑 아빠는 둘 다 그냥 쉬라고 하고 오랜만에 마음 편하고 즐겁게 명절 연휴 지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할머니 댁에도 가서 할머니 얼굴도 봤습니다. 왜 이렇게 연을 끊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사건만 몇 개 적겠습니다. 자잘한 것까지 적으면 하루 종일 써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 친정에서 하루 자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결혼하면 시댁 식구라고 하더라고요. 시댁도 가족은 가족이니 넘어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전화해라. 친정엔 못하더라도 시댁엔 꼬박꼬박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다음날 아버님의 부모님 산소에도 가고 정신이 없어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저냥 넘어갔습니다. 결혼 후에 1달 조금 지나 바로 어머니 생신, 그 다음 주는 아버님 생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바로 임신을 해서 어머니 생신 때 아기가 6주 정도였습니다. 임신 초기였지만 일주일 간격으로 어머니 생신상, 아버님 생신상을 시댁까지 내려가서 차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시댁은 2시간 거리에 삽니다. 며느리 보고 첫 생신이라서 일주일 정도 차이지만 따로따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턴 합쳐서 하자고 했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따로 했습니다. 신우도 신랑도 어쩜 자기 부모님 생신상 음식하는데 일절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잡채맛이 어쩌고 이건 짜고 수고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후 여름 휴가였는데 시댁에서 한 3일 있다가 저희 친정에는 딱 하루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너무 짜증나고 저에 대한 배려도 없는 신랑도 싫었는데 어머니는 벌써 올라가냐고 아직 휴가 3일 정도 남았는데 며칠 더 있다가 가라고 잡으셨습니다. 제가 무조건 올라가자고 너무 불편하고 자기네 집은 며칠씩 있어놓고 우리 집은 겨우 하루밖에 안 가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임신한 사람 생각 좀 해달라고 해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잡으시니 신랑이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원하시는데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냐고 했고 신랑과 대판 싸우고 결국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명절 추석 전날 음식을 하던 도중 친정은 언제 갈 거냐고 넌지시 물으시더라고요. 당시 임신 6개월 차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음식했습니다. 참고로 시댁과 친정은 차로 20분 정도 거리고 같은 지역입니다. 저는 추석 당일 저녁에는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늦게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어른이 가란 소리도 안 했는데 너희들끼리 정해서 오냐고 여자는 원래 명절 당일에 친정 가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신우가 추석날 못 올 수도 있다고 하니 신우의 시댁 욕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시댁이 어딨냐고 하면서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그때는 바보같이 참았었습니다. 친정 가는 길에 신랑한테만 화내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면서 위에 명절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님은 그 시댁을 욕했던 이유가 아가씨 시댁에서 아가씨를 안 보내주는 이유가 아가씨의 신우 얼굴 보고 가라고 해서 빨리 못 가게 하는 거였다고. 아가씨가 빨리 와야 저도 아가씨 얼굴 보고 친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안 보내주니 그런 거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집 시어머니나 저희 시어머니나 자기 며느리들 신우 얼굴 보고 가라고 잡은 거잖아요. 결국 똑같은 사람이면서 저를 위해서 그 집을 욕한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음해 설날은 조리원에 있어서 양가 모두 못 갔습니다. 아기가 4개월쯤 어머니 생신 차려드리고 다음 주는 아버님 생신이었는데 따로따로 다 차려드렸습니다. 첫 해 생신 때는 어머님이 그나마 조금 도와주시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신우도 아기 낳은 지 2달 조금 넘어서 방에 콕 박혀서 나오지 않고 신랑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본인 남편 생일인 건데 어머님도 나와 보시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려서 어느 정도 했나 보시고 제가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찾아주시는 정도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하자 라는 마음으로 없는 솜씨로 잡채, 호박전, 찰밥, 생선구이, 미역국, 불고기 등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아침상을 다 나르자 아기가 보채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애기 배고픈가 보다 하시며 수유하고 오라고 해서 수유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서 생일 축하 노래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때 참 진짜 저는 이 집 가족이 아니라 밥 차리고 치우고 이런 존재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명절 2번 가서 음식 도와드리고 생신도 다 차려드렸고 전화도 일주일에 1번, 많으면 2-3번 정도 꼭 했습니다. 어쩌다 내려가도 시댁에서 자고 친정은 올라가기 전에 잠깐 몇 시간 들렀다 갔었습니다. 어머님이 싸우면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냐고, 밥을 제대로 하긴 했냐, 어쩌고 저쩌고 하시길래 어머니 살림이고 저는 도와드리는 입장이라고, 제 살림도 아닌데 어머님은 어쩜 저한테 당연한 것처럼 모든 걸 시키고 하라고 하세요 라고 하니 어머님이 며느리는 원래 그래야 한답니다. 시댁 살림도 며느리가 오면 원래 며느리가 다 하는 거랍니다. 그래도 아기는 좋아해 주셔서 아기 보여드리러 휴가 때도 또 내려갔었습니다. 역시나 시댁에서 며칠 동안 자고 저희 집은 딱 하루. 그리고 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며칠 앞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이번 추석 때는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황당하고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그냥 끊고는 신랑한테 바로 전화해서 너무 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신랑 앞세워서 당일날 친정 가긴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랑 신우 눈빛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날도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버님 다리가 불편하셔서 수술하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받으니 병원비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200만원 정도. 저는 알겠다고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에게 전화하시기 전에 이미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했는데 신랑이 저랑 상의해보고 주겠다고 해서 화가 나신 거였습니다. 그깟 돈 200만원 쓰는 것도 와이프 눈치 봐가면서 써야 하냐 부터 나중에는 결혼했으면 그 순간부터 시부모님 챙겨드리고 친정 부모님은 나중에 늙고 힘 없으실 때 챙기는 거라고, 병원비로 화나셨으면 그걸로 말씀하면 되는데 또 시작이더라고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 어쩌니. 이미 너무 흥분한 상태로 저한테 전화하신 거라서 신랑과 이야기해보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사건 이후 저는 참다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중간에서 못 막아줄 거면 이제 내가 할 말 하고 살겠다. 당신은 그냥 아무 편도 들지 말아라 하고 선전포고했습니다. 올해 휴가 때 내려가면 분명히 또 친정에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할 걸 예상하고 갔습니다. 역시나가 역시나더군요. 시댁에 수, 목, 금요일 오전까지, 그리고 친정에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공평하게 있다가 오자고 신랑과 이미 합의하고 내려갔습니다. 금요일 점심, 아기 밥 먹이고 있는데 어머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너희는 올 때마다 남의 집 들리듯이 왔다가 금방 가버리냐? 친정에서 꼭 잠을 자야 하냐? 왔다가 시간 나면 들릴 수도 있고 시간 없으면 못 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때까지 내려올 때마다 시댁에서 무조건 자고 친정엔 올라가기 전에 잠깐 들렸다가 2-3시간 있다가 올라가는 게 다였다. 이번에는 휴가니 친정에도 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또 시작이더군요. 원래 결혼하면 다 그런 거다. 마음대로 할 거면 왜 결혼했냐. 친정은 가족이 아니다. 친정은 가족이 아니다. 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어떻게 친정이 가족이 아닙니까? 저한테는 똑같이 양가 부모님 다 가족이고 잘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흥분하시면서
어떻게 친정이랑 똑같이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럴 거면 결혼 왜 했냐고, 결혼했으면 친정은 남이라고 그러면서 말싸움으로 점점 번지면서 아기 데리고 그냥 친정 가버렸습니다. 친정 가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하시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 전화해서 딸 교육 어떻게 시킨 거냐부터 시집 와서 한 게 하나도 없다, 밥 한 번 한 적 없다는 등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양가에서 아주 난리가 났고 진짜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신랑이 어머니 편에 서면 이혼하고 싶었는데 집에 올라와서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면서 결국 어머니와 연락 끊겠다는 조건 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어록을 덧붙이자면 신랑 옷이랑 네 옷 같이 빨지 말아라. 서랍을 써도 신랑 물건이 위에, 네 물건은 아래 칸에 놔라. 아무리 춥고 그래도 신랑에게 외투 벗어달라 하지 마라. 여자가 남편 옷 입으면 출세길이 막히니 신랑 옷 절대 입지 말아라. 저한테는 결혼하면 친정이 남이라면서 신우에게 잘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 등등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우는 거의 연년생 수준으로 아이가 2명인데 육아와 건강상의 문제로 시댁에 살고 있습니다. 신우에겐 친정이죠. 제가 시집 오면서부터 쭉 봤으니 못해도 3년은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아가씨도 결혼했으면 남인데 친정에서 왜 사냐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따지니 아가씨는 건강이 안 좋고 아가씨 시댁에서도 아가씨 남편도 부탁해서 들어와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집에 살던 신우랑 같이 살던 완전 남이랑 살던 어차피 우리 집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신우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싸우고 난 뒤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1달가량 복용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연락을 안 하니 스트레스가 줄고 친정에 좀 내려가서 일주일 정도 있고 하니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괜찮냐 또는 많이 좋아졌냐 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던 신랑. 하지만 신랑도 신랑 나름대로 많이 힘들 거 알기에 그냥 참았습니다. 저는 진짜 지금 마음으로선 평생 연 끊고 싶을 정도로 아직도 어머니와 예전 생각만 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화가 나고 손이 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연락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곧 제가 풀릴 줄 알았나 봅니다. 만약 진짜 풀게 되더라도 어머님이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화내시고 막말하신 거 꼭 사과하시고 친정이 남이라는 둥 그런 생각 자체를 바꾸겠다는 다짐, 각서 같은 걸 꼭 받아야 그나마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좋아져서 정신과에 안 간지 이제 3주 정도 됐습니다. 요즘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꿈에 시어머니가 나와서 그때처럼 괴롭히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꿈을 꿉니다. 다시 병원에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전 신랑은 우리 엄마는 안 그래, 개념 있고 깨어있는 요즘 분이셔 라고 했습니다. 가끔씩 짧게 볼 땐 그랬었는데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개코나 야 너 부터 시작해서 내 아들 집에서 설거지 시키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내 아들 줬으니 이 정도는 당연하지 라고 대놓고 말하는 고마움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사람. 자기 기분 안 좋으면 마트나 식당 같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소리 지르며 며느리 개망신 주거나 기분 나쁘게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 맞벌이로 바쁜 아주버님 식구는 형님도 늦게까지 일하느라 식사를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한다는데 여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며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가족들 식사를 저 따위로 챙기냐며 그러니 살만 뒤룩뒤룩 찌는 거라고 건강 걱정된다는 핑계로 형님 흉 보고 다니는 분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제 욕은 또 어떻게 하고 다닐지 모릅니다. 못난 아들들을 만나 며느리 고생한다고 손 한 번 잡아줄 줄 모르는 양반입니다. 그나마 버틴 건 신랑이 저를 위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님께 엄청나게 화를 냈었고 어머님이 신랑 없을 때 저한테 와서 못된 소리 하는 거 전부 다 신랑한테 보자지라고 또 신랑이 화내고 막아줬고 저도 정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바른말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하고 나니 어머님도 조심하기 때문에 매일 얼굴 봐야 하는 사이에 더 껄끄러워지기 뭐해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참아왔는데 어제 또 간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상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신랑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도 알아서 준비해서 가라고 신경도 안 써서 놀란 아주버님이 한우 세트 주문해 주시고 신랑이 백화점에서 과일, 홍삼 세트 사서 들고 왔었습니다. 명절마다 저희 집에서는 최고급 선물을 보내는데 첫 명절에는 받고 고맙단 말 한마디로 입 닦았습니다. 신랑이 명절 지나고 따로 사서 내려갔습니다. 2번째 명절에도 또 입 닦았고
신랑이 미리 선물 사둬서 들고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는 늦어서 미안하다며 명절 지나서 선물 택배로 보내셨습니다. 신랑이 미리 선물을 보내서 명절 전후로 선물이 2번 갔습니다. 이번 추석, 친정에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미리 말을 해뒀었는데 어머님이 명절 열흘 전에 이번엔 떡을 좀 해서 보내려 한다길래 생뚱맞게 무슨 떡인가 싶었는데 전국에서 손꼽히는 떡 장인한테 주문한 거라고 합니다. 친정에 전화해서 시어머님이 떡을 준비하셨다는데 간단하게라도 챙겨 보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친정에서 바쁜 와중에 바로 또 선물 사서 보냈습니다. 시어머님은 선물을 받고 좋다고 방방 뛰시더니 택배 마감된 날 한다는 소리가 어쩌냐, 택배 마감됐는데 떡집이 바빠서 못 보낸대, 명절 지나서 냉동떡으로 택배 가게끔 주문해뒀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씀 좀 잘 드려줘 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라고 속으로 씹었고, 친정에 전화해서 최대한 기분 안 상하시게 말씀 잘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감정이 안 상하겠어요? 신랑이 또 먼저 작은 선물을 챙겨 보내놨으니 망정이지. 그거라도 아니었으면 어떡하려고 했는지. 추석도 그렇게 넘어갔고 업체에 주문 넣어놨으니 명절 지나자마자 택배 도착한다니까 친정에도 그리 말하고 잊고 있었고, 친정에 전화할 때도 딱히 선물 얘기는 안 하셔서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제 시어머니가 저 일하고 있는 가게로 오셔서 야, 그런데 어머니 선물 어쩌냐 라고 하길래 무슨 선물요? 라고 대답했더니 아니, 추석 선물 뭘로 보내드려? 순간 입에서 육성으로 욕이 튀어나갈 뻔했습니다. 사실 쌍시옷 발음이 튀어나갔는데 제가 얼른 멈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서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뒤통수에 대고 다른 거 보내드릴까? 뭐가 좋을까? 그럼 애초에 떡 주문은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인 건가? 더는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정색하고 쳐다봤더니 이건 아닌가 보다 싶었는지 나 집에 간다 라고 하며 빼버렸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딱 그 타이밍에 잠시 쉬려고 제 가게에 들어와 있던 신랑은 곧바로 제게 욕을 먹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따위로 해와서 이번엔 당신이 직접 챙기기로 하지 않았냐. 사실 매번 우리 집만 보내는 거 너무 짜증나서 이번에 하지 마시라고 했다가 어머님이 떡 준비한다고 설레발 쳐서 다시 선물 챙겨 보내시라고 채근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받을 건 다 받고 여태 안 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 어쩐지 엄마가 받았단 얘기가 없더라. 이번엔 네가 책임지고 확인한다며. 내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어련히 보낸 줄 알고 신경 안 쓴 게 죄다. 이건 대놓고 우리 친정 무시한 짓거리 아니냐. 어떻게 아랫사람도 아니고 사돈을 이따위로 대하냐. 추석이 지난주도 아니고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당신이 봐도 우리 부모님 사회에서 이런 대접 받을 사람들 아니지 않냐. 어떻게 당신 어머니 따위가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냐. 대체 당신 외 조부모님은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인성이 저 모양 저 지경인 거냐. 예의도 상식도 기본도 모르는 못 배워먹은 놈의 집안이냐?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라며 정말 별의별 욕을 다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지만 신랑한테 모조리 싹 다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사람 입에서 이렇게까지 독하고 모진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건지. 시어머니 아니면 싸울 일도 없는데. 오늘 신랑이 또 단판 짓겠다 하고 나갔는데 논리적으로 따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몇 마디 우르르 하다가 분에 못 이겨 씩씩대고 마무리도 못할 것 같고, 제가 직접 싸우면 어머니 면전에 대고 니까짓 게 뭔데 우리 부모님 무시하냐고 욕이 나갈 것 같아서, 정말 갈 때까지 갈 것 같아서 꾹꾹 눌러 참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늘 가서 한바탕 할 테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제가 나서서 다 엎어버리면 되는 건데 친정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선물을 보내야 하나 안 보낼 수도 없고 받아도 기분 나쁘고, 이런 집에 딸 시집 보내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신랑은 장인 장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죄인이 된 상황이고, 저 역시 이런 집과 사돈을 맺게 한 것이 너무 죄스럽고 친정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집안의 사람들이 단지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사돈댁을 무시한다거나 낮게 보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시댁의 어른들은 잘해줘봐야 고마운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잘하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며느리가 되지 마시고 그 수준에 맞게 똑같이 대응해주시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